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LG 생활건강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상승한 5,50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LG 생활건강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와 관광객 수 회복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 실적 호조를 이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GS건설이 탄자니아 도로공사와 약 1,219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규모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사업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향후 아프리카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주식회사가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일반 지주사 중에서 첫 번째 사례로 SK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투자 환경 속에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업계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국가 주요 13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 화학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8% 상승한 2280.20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1% 상승한 761.5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전일장 대비해서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이어갑니다. 2.33% 상승한 83,600원에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26만 5천 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CJ E&M을 반등 이어가면서 0.40% 강보합권으로 22만 4천 원에 메리톡스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75만 1,1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기훈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장의 급락에 이은 오늘장은 소폭 반등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시원스러운 반등은 나오지 않고 여전히 투자 심리 자체는 좀 불안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이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전일장의 급락이 이어서 오늘은 좀 소폭 반등을 이어갔는데 이 반등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수는 조금 반등했죠. 그런데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에서 오늘 조금 살아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하루 정도 더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뭔가 정말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수급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고 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조금 손실을 보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정리하는 그런 상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모두 외국인 쪽에서 좀 사들인 모습이고 뭐 기관 쪽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수급보다도 이런 투자 심리가 더욱더 좀 먼저 앞선 시장입니다. 손실이 더욱더 커지기 전에 일단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 관련된 가격들과 시장들이
시장들이 또 꽁틀꽁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인호 연구원님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네. 네, 뜨거운 날씨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매우 가파른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나홀로 질주를 하는 그런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점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뒤따라서 같이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는지, 이 점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이제 단기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의 뭐 그런 말을 이제 비웃듯이 시장은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G20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이처럼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900만 원 다시 돌파가 된 시점인데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 있으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업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333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보유하신 종목은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는 56,500원의 비중을 1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제철 종가는요, 2.26% 상승하면서 49,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철강업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현대제철 적정주가 143,600원, 비교가 0.35,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오늘 2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단기 상승 쪽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단기 반등으로 단기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철강 업종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6,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손절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소폭 올라왔지만 현재 올라온 가격대 손절 처리해도 좋을까요? 네, 곧바로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단계는 흐름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북 테마주들이 오늘 움직였죠. 그래서 약간의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했을 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더 나오면은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은 흐름 자체가 다시 완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이탈했을 때는 그때도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손절을 하는 거나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거나 크게 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3% 정도 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점을 이탈한다고 해도 17% 정도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까지는 너무 멉니다. 본전까지 기다리다가는 본전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움이 남죠. 매수 시기도 그렇고요. 또 대응도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6,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매수할 당시를 보면은 6월 중순인데요. 이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뭔가 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벤트가 있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다시 하더라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기다리셔야 되는데 좀 서두르셨어요.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흐름이 6월 중순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매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업종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나 업종이 무너지고 있을 때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응을 잘못하셨습니다.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도 약간은 미진하다 보니까 계속 홀딩을 하셨어요. 결국은 17%까지 하락한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10% 정도의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으면은 오히려 다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시기와 그리고 대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철강 쪽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복잡하죠. 관세 문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철강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일을 바라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북 테마주들도 뭔가 큰 호재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5%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시에 손절을 해주시고 당분간 관망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손절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소폭 반등을 하면서 일단 반등 시 좀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반등 시 때마다 적당히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이후에 보이니까요. 유연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죠. 끝자리 58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케어랩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9,00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케어랩스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19% 밀리면서 35,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케어랩스에 대한 오늘장의 종가인데요. 이 종목 또한 최근에 최저점 기록한 이후 좀 반등하고 있네요. 네, 케어랩스 적정 주가는 5,600원. 종가는 35,700원. 그래서 비교값이 이제 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신규 상장주이고 따라서 121선은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알 수가 없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대 부근이 21선, 이평선인데 그 가격대 계속해서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올해 3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39,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전문가님 일단 39,000원대 지금의 가격대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단기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중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가 2만 원이죠. 그리고 신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하면 본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여기죠.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나니까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10%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해주기는 조금 아까운 가격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손절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마이너스 20%까지 기다렸을 때는 흐름 자체가 끝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매수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일단은 낙폭이 컸었죠. 10%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정리를 해주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사실 10%의 매도를 하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에 대한 장담을 하기는 어렵죠. 혹시라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어려워지는 흐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너무 길게 잡기는 또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매수가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 10%에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더 하락하면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반등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등하면 본전 매도, 하락하면 손절 10% 후에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랩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일단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지만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64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익 THK를 매수가 16,900원의 비중을 3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익 THK의 종가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13,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참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추세와 적정 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익 THK 적정 주가는 11,100원. 비교가 1.19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적정 주가 부근에 있는데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선 중기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몇 번 넘으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그 단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쭉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으면서 연 저점 지금 갱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단기적으로 21선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61선 회복까지 이어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익 THK에 대해서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놓여져 있고, 올해 초 1월 달부터 보시면은 29,100원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6,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격대 매수 어떻게 좀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수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락하는 종목이라도 매수는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속 홀링하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커졌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21%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5%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정리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기다리기는 어렵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테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홀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매수 가격을 보면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29,000원 이후에 여기까지 하락했으니까 또 약간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흐름 자체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너진 흐름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 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은 벌써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제 흐름 자체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반등했을 때는 적당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도 더 하락하면 손절 이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익 THK 일단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대가 눌렸다라고 하고 또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대응 방법이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하시고 강한 반등은 좀 기대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2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읍팜2 테이블을 매수가 4,000원의 비중은 5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동우팜투 테이블의 종가는요, 0.28% 상승하면서 3,5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의 동우팜투 테이블 종가 확인했는데 여전히 추세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동우팜투 테이블 적정 주가는 12,500원, 비교값은 0.29, 이 종목도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을 좀 살펴봤더니 최근 이제 핫했던 네이처셀이 가장 고평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순당에 이어서 동우팜투 테이블이 두 번째로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 상당히 또 안 좋은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이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이제 6월부터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도 중기 하락으로 접어들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좀 갭이 크게 벌어지는 이제 그런 하락이 나왔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으로 좀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기 단기 모두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우팜투 테이블 지금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4,000원입니다만 지금 3,570원으로 현재 부근에서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뭐 4,000원대도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려서 지금 손실권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조금 아쉬운 흐름이죠. 사실 종목들이 상승하면 좋은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반등하면 본전 매도 하시고요. 하락하면 손절 15%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 정도 하락했는데요. 저점 깨고 계속 하락하면 일단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매수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매수 가격은 괜찮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점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 6월 중순에 지수가 완전히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어야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10% 이상 하락했었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닭고기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성수기죠. 그래서 가끔 이제 투자자들 분들께서 여름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름에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름에 매수하거나 여름 직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계절적인 테마주, 특히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라면 겨울에 매수해서 여름 전에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겨울이라고 하면 12월이나 1월 정도에 매수를 했으면은 봄, 겨울, 여름 이전에 매도를 했으면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전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을 보더라도 12월 정도에 매수를 해서 여름 전인 5, 6월에 매도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었죠. 더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매수를 해서 여름 이전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수익 기회가 있었죠.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고기 관련주들은 뭐 하림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여름이죠. 그래서 이 6월 중순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안 되는 시기였는데 조금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시기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시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낙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지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수기 자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보다는 다시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본전 매도, 하락했을 때는 손절 15% 후에 일단 관망하시고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봐서 이런 그 메커니즘, 이 종목의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우팜투 테이블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하신다는 의견이고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에 대응하시길 바란다라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96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원을 매수가 3,0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손실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신원 오늘의 종가는요, 7.14% 상승하면서 1,8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신원 같은 경우 오늘장 좀 반등이 나왔어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신원 적정 주가는 3,500원, 비교값 0.54. 이 종목도 지금 절반 정도 저평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여파로 이제 중기 추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이 거의 이제 지금 근접한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오늘 이제 뉴스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20일선은 넘지를 못하고 지금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반등은 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상황이고요.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 좀 저점을 기록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장의 반등 함께 하고 있는데요. 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지금 거의 반절 정도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이 손실에서 좀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할까요? 네, 지금 네. 손실폭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3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북 테마주들은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한 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정리하고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접근해서 다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상승하면 마이너스 25%의 정리를 해주십시오. 본전이나 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에는 대북 테마주들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 자체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37%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하면 40%가 훨씬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수 자체도 그렇지만 대응 자체도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이벤트가 있기 전에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2일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거의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없었어요. 가격 면에서도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1선 이하 같기도 하고요. 61선 위 같기도 해서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고 또 그 직후라고 하면은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기다렸다가 확실한 가격 조정 시에 최소한 120선 이하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수 이후에 아무 기준 없이 계속 홀딩하셨다는 거죠. 항상 매수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단기로 할 것인지 단타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몇 퍼센트 할 것인지 정하셔야 되는데 10%가 넘어가면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절가를 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 시기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도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상당히 좋지 않은 접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이런 대응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25%의 적당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점을 깨고 이탈한다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또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면서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중도 50% 정도 실으셔서 꽤 많은 물량 실으신 것 같은데, 일단 반등 시 최대한으로 좀 나오시는 전략과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저점 이탈 시 흐름과 추세에 대해서 일단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358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엘컴텍을 매수가 2,010원의 비중은 25% 계속 보유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엘컴텍 종가는요, 1.20% 하락한 2,05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 거의 근처인 것 같은데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엘컴텍 적정 주가는 2,300원,
비교값 0.89. 네, 오늘 현재가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관하고, 그리고 종가도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거의 몇 원 차이 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바로 이제 직전에 이제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단기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연중 최저점 부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추세는 지금 뭐 중기나 단기 모두 지금 이제 큰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명확한 추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현재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엘컴텍에 대해서 추세는요, 중기 상승이고 단기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의 종가가 2,055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유사합니다. 계속 끌고 가도 될지의 선택에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계속 보유할까요? 네, 일단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뭐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좋으면은 보유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불안할 때는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상승했을 때는 수익은 10%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움직였던 게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광산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몽골, 금광에 대한 뭐 그런 뉴스로도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역시 테마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죠. 단기는 저점을 기록하고 또 반등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테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보다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단기 탄력만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저점을 기록하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61선과 120선이 크로스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흐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종목 자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너무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또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탄력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10% 이상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고 서서히 반등하면서 10% 이상이 나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8%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본전이었을 때는 일단 본전 매도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일단 관망했다가 또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전에는 정리를 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강한 흐름보다는 작은 탄력이나 아니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상 상황 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컴텍 지금 계속 보유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대에 맞춤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이상 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주 상담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889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YD 온라인을 매수가 2,300원의 비중은 30%인데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YD 온라인은요, 약보한 마감이고요. 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지금 상승, 지금 좀 올라오면서 일단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일단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주가 시스템에서는 적정주가 계산이 되지 않고 일단 뭐 수동으로 좀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0원 정도 적정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2,400원이니까 약 6배 정도 고평가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왜 관리 종목으로 됐는지
좀 찾아보니까 일단 뭐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그리고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그러니까 관리 종목으로 이제 된 종목들은 이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 살펴드리면은 이 종목 일단 중기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 추세, 오랜 기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위에서 좀 이제 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은 뭐 추세보다는 이제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종목으로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2,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장에 2,400원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반등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 전문가님 오늘장 좀 약보한 마감이 되면서 수익이지만 추가적인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하락하지만 않으면 횡보 후에 반등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매도하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고 해서 모두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최근에 유상증자를 대량으로 실시하면서 관리 종목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리 종목에 지정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은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D 온라인 지금 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단기 변곡점이다라는 분석과 반등이 좀 가능하나 현재 수익에서 정리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오늘 보유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마니커를 다시 또 신규 편입한 상황인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7.8%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마니커는 매수가가 1,055원에 접근하고 현재 부근에서 1.9%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마니커 이전에 좀 보유하셨다가 다시 또 가격대 왔나봐요. 다시 좀 재진입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두 종목입니다. 마니커는 앞서서 뭐 여름 계절적인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이 15% 이상 났었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리다가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좀 매도 시기를 놓쳤던 그런 아쉬운 종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950원에 2차 추가를 하면서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996원 정도 평균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만 괜찮았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겠는데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불안할 때는 역시 탄력이 좋았던 종목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전 이상에서 정리가 된다면은 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역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버스의 장점은 역시 주식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또 해지 작용도 되죠. 그리고 수익도 놀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지수가 하락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 인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버스를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주식 비중을 조절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종목에서 수익이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게 인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이고요. 지금은 역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수 흐름 자체가 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경험을 했지만 지수가 하락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저점을 이탈하면은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중 조절을 확실히 하십시오. 주식 비중을 확실히 줄여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종목 수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시장이 갑자기 다운됐을 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과 종목 수 조절을 잘 하시고 지금은 너무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또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마니커가 다시 한번 좀 재집근 진입한 상황인데요. 급등 출발 아니면 본전 매도가 좀 정석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본전 매도 후 다시 보거나 순절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물은 좀 위험 관리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무리한 매매는 좀 반대하고 또 지수 추세는 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 맞춰서 각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는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을까요?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구글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작한다는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영국 중앙은행 쪽의 소식이네요. 기존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최근에 가격대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슈들에 있어서도 좀 호재성인 이슈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두 가지 소식 모두 좀 대외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악재성 이슈보다는 호재성 이슈가 조금 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글하고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이 밀접하게 관련을 지으면서 이제 실생활이 좀 밀접하게 그렇게 연관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 통신사에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또 테스트를 또 실행을 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생활과 연관된 그런 블록체인들의 산업 점점 더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런 호재성인 이슈들을 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슈 점검을 해드렸고요. 앞서서 시세 좀 살짝 살펴보셨을 때 비트코인 900만 원대를 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했는데 이런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니까 또 알트코인에 대한 가격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선 화면을 보면서 알트코인들 상황 좀 먼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24시간 동안 6%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만큼의 상승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트코인한테 지금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식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처럼 상승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환경은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알트코인은 하락을 한다.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신규 자금의 유입은 없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은 반대로 상승을 한다. 이 말은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탈보다는 그래도
계속 이제 유지는 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알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별을 지금 투명한 별로 하나를 넣었는데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이제 되살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 막 5%, 10%씩 하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1% 하락할 때 알트코인도 버티거나 뭐 똑같이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한다. 이 말은 여전히 시장은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세로선이 이제 지난 목요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RSI 보조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과매수권에 지금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21일 날 이때 과매수권을 이탈을 하면서 이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살짝 받다가 다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매우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0만 원, 그리고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이 비트코인은 오로지 이제 매수 배팅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파생 상품 그리고 마진 거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이제 상승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 세력들 간의 이 다툼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차트만 보시지 말고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지 비트파이넥스라든지 이런 쪽 거래소의 차트도 같이 참고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자체 흐름은 비트코인 이런 대장주가 좀 흘러가면은 알트코인도 좀 따라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주요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어떤 이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네. 악재가 될 수 있었던 G20 경제수장 회담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G20 경제수장들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는 법정 통화의 속성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원화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화폐에 큰 위협은 없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이 암호화폐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 필요하고, 또 탈세에서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테러 자금의 조달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3월 달에 그 자금 세탁을 감시하는 그 기구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G20 정상들은 그 기구한테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하고 어떻게 감시를 할 건지 조만간 정책을 내놔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이슈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금지를 한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거래는 안 하고 이제 중국계 자금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채굴도 하고 이제 거래소도 만들고 했는데, 일단 장쑤성에 있는 난징시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뭐 중국은 이미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방 도시 중심으로 이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중심의 펀드를 더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중국이 이 소위 말하는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에서 이제 리드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대 거래소,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3대 거래소에서
$8,000를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900만 원 이상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일단 일본에서 또다시 이제 신규 자금의 유입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테더의 신규 발행도 증가를 하면서 테더를 통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8월부터 이제 9월까지 예정돼 있는 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역시나 이제 반영이 됐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까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목요일도 역시나 이슈 점검 계속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긴 전략까지도 같이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다음 이 시간에 함께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7월 30일부터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대가 변경이 되는데요. 7월 30일 월요일부터는 밤 10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새롭게 단장한 평택천넘 정석투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롭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훈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